오늘 이 토론장에 가서 제가 그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민생 같다고 부분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님이 좌파 경제학이나 좌파 그 뭐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공약하고도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2007년도 박근혜 대선 때 그때 정책총괄팀장을 하면서 줄푸세 공약을 했습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 좌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좌파는 아니고요. 저는 새로운 보수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 같이 재벌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그런 정책으로는 앞으로 보수가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님께서 저에게 공약이 비슷하다고 한 것은 아마도 재벌 개혁하고 노동 개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재벌을 개혁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줄푸세는 죄송하지만 2007년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세금 줄이는 정책에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줄푸세 그거 할 때 정책총괄팀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책 총괄을 했지만 줄푸세만큼은 끝끝내 후보하고 줄푸세 중에 세금을 줄이는 부분은 끝끝내 후보하고 의견이 달랐고요. 그리고 세금 줄이는 거는 저는 본래 당시 박근혜 후보한테도 세금 줄이는 거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강남 좌파라는 그 평은 어떻습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수구 우파다 이런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가 저는 강남 좌파라는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멈추겠습니다. 비교적 무난히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 좌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에서는 한 걸음 정도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자질과 도덕성이나 리더십을 검증하는 데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고맙습니다. 강남 좌파라는 거는 그 정책 문제입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정책이나 그게 정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과 연관됐다는 건 잘 아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는 충분히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조금만 밀어주시고 이 토론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견해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은 조금만 정책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책의 초점이라는 거는 좌파 정책하고 우파 정책하고 출발을 거기서 합니다. 강남 좌파라는 거 그것은 최근에 복근 씨 소설 책에 나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 20초. 저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누구보다도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평소에 주장을 하시면서 실제 정책을 내놓는 거 보면 아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들을 기존에 아주 우리 낡은 보수가 하던 그런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보수로는 앞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보수가 억울한 사람들, 서민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보수라야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후보님, 아까 기업을 범죄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업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 탈세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무슨 외화 도피를 한다든지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되시면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지금 안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대통령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뭘 잘못 재판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류 재판입니다. 판결문 보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파기환송하는 데입니다. 예, 저도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런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만약 그럴 가능성은 저는 0.1%도 없다고 보는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제가 직거래를 하면 재판 정지가 됩니다.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헌법학자들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유죄 헌법학자들-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 정지입니다. 글쎄요. 그 유승민 후보는 그거 가지고만 자꾸 아닙니다. 그건 시비를 거는데 자격을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제가 이제 대통령이라면-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다른 지금 거는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계속 그래 잠깐만 하는 거는 멈춰주시고요. 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멈춰주시고요. 계속 유승민 후보. 하여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초점을 맞춘 토론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집중해야 될 대통령이 자기가 예, 하는 물론 문제. 그렇습니다. 예. 뭐 맞습니다만 어떤 것도 정책과 무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념도 정책과 유관하고 정치도 정책과 유관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검증은 나중에 예. 나중에 검증 시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본인이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네. 아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 빠졌어요. 아니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그리고 9일 날 11시 57분에 도지사를 사퇴하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거제, 창원, 경남 지역을 다녀보니까 조선산업의 부실화 때문에 경남 경제가 뭐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14개월 동안 경남에 도지사가 없어도 됩니까? 조선산업은 도지사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업종입니다. 아니 그럼 저 조선산업 국가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경남도에서 할 일은 다 해놨습니다. 아니 대우조선해양하고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 문제를 살리는데 예. 그 저 도지사가 역할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경남도에서 할 일은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이미 처음에 다 해놨습니다. 14개월 동안 전혀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조선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이승민 후보 시간 다 됐고요. 7초 남았으니까 홍준표 후보 마무리해 주시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세탁기 갔다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우파 경제학 경제정책을 취하다가 강남 좌파로 돌아서면서 첫째 정치적 배신을 했고 정책적 배신을 했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인간적 배신을 했고 세 번째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적 배신을 했다. 이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살인마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두 가지 점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를 진짜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건지 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정책적 무슨 강남 좌파다 이러시는데 뼛속까지 서민이신 분이 어떻게 맨날 재벌 대기업만 드십니까? 됐습니다.